자, 이번에는 땅 한 빌지를 세 사람에게 매각하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은 겁니다. 경기도 안성시 일중면 신흥리에 지목이 대지고 땅이 261평이고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은 매각처인데 이 땅에 건물이 두 동이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지목이 대지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았더라고요. 낙찰 받아갖고 제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길래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보름 지나서 낙찰을 하고 이의 신청 기간까지만 끝나면 그때부터 된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금 내기 전서부터. 이것도 자금 내기 전에 이의 신청이 끝나자마자 이걸 이제 내가 혼자 다닐 테니까 좀 있어라고. 아까 초천명 같은 경우에는 그 낙찰받고 같이 다녔고 낙찰받은 수강생은 같이 다녔고 이건 저 혼자 가는 겁니다. 혼자서 자 이거 보면 전입한 것이 대항력이 있죠. 97년도에 7월 12일 날 했죠. 확정이 없고 배당이 없죠. 지금 그 우리 제가 그 내일 추천 물건 강의하는데 보면은 부산의 아파트가 51%까지 떨어진 게 있는데 이것이 뭐야? 대항력이 있는 세입 전입자가 있거든요. 근데 확정이 없고 배당이 없어요. 그러면 잡으십시오. 임대차 보호법이 생긴 게 언제 생겼죠? 임대차 보호법이 언제 생겼어요? 82년도에 전두환 정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40년이 지났죠. 이게 웬만하면 임대차 보호법을 알고 내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 일정을 받아야 되고 경매를 할 때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때 확정도 없고 배당도 없다는 얘기는 본인만 했지 임차인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는 거의 확신을 하니까 이런 것이 있어도 뭐 겁내지 말고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거 겁내면은 특징을 못해요.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서 낙찰 받았고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기 이제 감정평가서를 본 건데 여기 보면은 항공사진을 보면 여기 집이 있고 여기 집이 있죠. 여기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어서 이 도로를 이 집에서 하나 쓰고 이 도로를 이 집에서 하나 쓰고 두 집에서 쓰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낙찰을 받은 겁니다. 여기를 가서 차를 여기다 세워놓고 들어가서 여기 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고등학생이니까 중학교쯤 되는 애가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땅을 낙찰 받았는데 어른 계시냐?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어떤 남자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50대 초반 정도쯤 됐나? 그런 정도쯤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하던 분이 나오시더라고. 그러셨습니까? 이제 땅 낙찰 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좀 얘기합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그 자식 애들이 다 있는 데서 그런 얘기하기가 싫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보고 죄송하지만 나가서 좀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여기 바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을 낙찰 받은 사람인데 한번 여기 누가 살고 계시나 해서 와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땅이 전부 다 제 땅이었는데 제가 한 5년 전에 암이 걸리는 바람에 여기저기 빚을 지다 보니까 이게 경매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 2년 전에 완치를 했습니다. 지금 다시 일을 하러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말고,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 다 자기 땅인데 다른 건 말고 내 집이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은 내가 좀 다시 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이 돈이 된다면 이 집사람한테 팔고 협작해서 파는 게 제일 좋죠.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살 능력이 없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이 건물을 그냥 싸게 사가지고 내보내갖고 다른 사람에게 땅과 건물을 팔겠지만은 그 사람이 산다면 저는 말이 없죠. 제가 기다리던 말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아이 건물 주인이 땅을 산다면 당연히 건물 주인한테 팔아야죠. 그리고 건물 주인이 땅을 사신다면 여기 시가보다도 거래 가격보다도 한 10%를 싸게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리고 내가 아니 그렇게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고 이렇게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딱 이게 이래. 그런데 제가 지금 일을 해서 돈을 벌기는 시작은 하지만은 이거를 한꺼번에 살 목돈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 일을 좀 넉넉히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거를 팔아본 적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간단합니다. 1년이 걸려도 좋고 1년 반이 걸려도 좋거든요. 우리는 수익만 얻으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6천만 원 주고 팔기로 가격이 정해졌죠. 그럼 돈이 얼마 있냐 했더니 1천만 원 있대. 그 다음에 6개월 있다가 또 1천만 원 생긴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좋다. 6천만 원이고 6천만 원을 계약을 하고 1천만 원만 주고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좀 줘라. 또 1천만 원 주면은 그 1천만 원 빼놓고 이자 주고 이런 식으로 파는 적이 많아요. 보면은 그럴 때 이게 옛날에는 그럴 때 그 이자를 2부 이자를 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못 치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쳐서 5천만 원에 했는데 2천만 원 먼저 줬으니까 2천만 원 받고 3천만 원 2부 이자를 주다가 1천만 원 갚으면 또 1천만 원 2천만 원 2부를 주고 그래서 6개월이고 1년이고 자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넉넉히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날짜를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을 때는 지셔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1년도 좋고 2년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야. 아,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때 여기를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웬 외지인하고 동네 사람하고 나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자전거 이렇게 세워놓고 자전거 내리진 않고 세워놓고서는 아니 누구 아니 누군데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해? 이제 이러는 거야. 지나가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나가던 사람이 이분이 우리 땅 낙찰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 건물 내가 차지하고 있는 거 좀 나한테 팔아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판다고 그러면서 시가보다 한 10% 싸게 준다고 해서 내가 고맙다고 그러고 인사하고 그러던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더니 그 자전거를 저 옆에다가 둔다? 펴놓고 오더니 나한테 딱 하더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 동네 이장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경매가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지금 사장님 낙찰을 받으셔서 시가도 뭐 10% 싸게 주신다고 얘기하고 뭐 했다 그러면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땅도 이 건물 주인한테 팔아주고 내가 이 도로 뒤에 있는 데 한 줄때 팔아드리고 팔아드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몇 테니까 다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가서 해야 될 거를 그렇게 이게 이장이 다 해준 거예요. 이게 이장은 아니고 얼마나 편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가격을 얼마로 해야 되니까 그럼 얼마로 파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알아보니까 분할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한 60만 원 가던데요. 그럼 제가 10% 깎기로 했으니까 55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이장이 아! 여기 서서 이제 이쪽을 가리키면서 저기 있죠, 저기. 저 땅이 작년에 서울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저 땅 사갖고 집 진 거거든요. 근데 땅 그때 50만 원 이렇게 합니다. 이 동네 땅 60만 원이 되는 거 때문입니다. 내가 이장으로서 이 동네 땅 50만 원이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에 하고 10% 깎아주신다 쓰고 약속했으니까 45만 원. 아니, 저 45만 원 해도 충분히 남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이장님이 그러시다니까 그럼 믿고, 이장님께서 그러면 다 만나보시고, 가격만 협상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하고 어떤다? 하도록 하죠. 그랬더니, 45만 원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얘기해갖고 연락 드릴 테니까 어떤다? 뭐, 그때 오셔서 계약만 하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한 번 가갖고 회의를 다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평당 50만 원이라는 거는 나왔죠. 그러면 가격이, 이 평수가 나와야지 가격이 나오는 거 아니야. 평수가. 그럼 몇 평이야, 이게? 아니, 이걸 지금 잘라서 팔으니까 요만큼 잘라서 이 사람한테 팔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요 도로는 이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평수가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원래는 우리 수강생에 대해서 이거 측량을 하자. 무슨 측량? 현황 측량. 현황 측량을 시켰는데 내가 무슨 현황을 측량을 시켰냐면 가운데 도로를 현황 측량을 시킨 거예요. 가운데 도로만 현황 측량. 그러니까 자, 현황 측량이 있고 경계 측량이 있고 분할 측량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현황 측량. 그다음에 뭐? 경계 측량. 그다음에 분할 측량. 그러면 다시 말하면 현황 측량이 있죠. 현황 측량. 현황 측량이라는 것은 땅 안에 건물이 있든지 뭐가 있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는 현황을 조사해달라고 하는 것이 뭐야? 현황 측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 땅에 도로를 현황 측량해 주십시오.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 도로를 이렇게 현황 측량을 했죠. 그러니까 도로 평수가 여기 나왔죠. 제곱미터가. 그 다음에 여기 뭐야? 기역자도 여기 평수가 나왔죠. 이거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현황 측량을 딱 끝내니까 이게 뭐야? 평수가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장한테다가 이걸 보여주고 85만 원인데 맨 위는 몇 제곱미터니까 얼마, 가운데는 얼마, 맨 끝에는 얼마 얘기했더니 좋다 이거야. 계약을 하자는 이런 얘기예요. 자,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번지수가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 잘라서 몇 평이라는 거 아니고 번지수가 있어요, 없어요? 번지수는 없죠. 그 세 개를 잘라놓으면 번지수가 새로 세 개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등기도 이전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번에는 뭘 해야 돼? 분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제 낙찰받은 수강생한테다가 이거 분할을 해서 팔아야 되니까 분할을 하려면 개발행 허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발행 허가를 맡겨야 된다 했더니 교수님이 좀 부탁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길래 내가 그래 가고 내가 제일 먼저 어디를 갔냐면 여기를 가서 여기에 그 안성시에 가서 건축가를 먼저 갔어요. 건축가를 가서 지목이 대지지만은 분할을 할 때는 이 건물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맞아야지 해주시, 건폐율과 용적률이 맞지 않으면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건축가에 가서
여기 항공사진 보고 이게 현황 측량한 거, 이 도로 현황 측량한 걸 내가 보여주고 이렇게 분할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것이 집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혹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난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 있는 집 있죠, 지붕. 이 지붕이 있는데 이 지붕이 벽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벽이 없습니다. 했더니 아이, 그럼 뭐 건폐율 용적률 충분합니다. 그것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성시청 가갖고 토목설계 사무실 가서 내가 건축가에 가서 물어봤더니 건폐율 용적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것 좀 분할을 해줘라. 개발의 효과를 실제 분할해주라 했더니 얼마냐 그랬더니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50만 원만 깎아줘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50만 원 보내고 얼마나 걸려 했더니 한 일주일 정도면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 일주일 많아 되면 한 열흘 걸립니다. 그럼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줘. 일주일 지나고 났는데 토목설계소에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저 이거 못 자르겠습니다. 왜? 아, 근데 먼저 번에 그 들어가서 다 만나서 잘라준다고 얘기 다 했고,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 다 했다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해? 누가 얘기하셨어요?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나하고 한번 같이 가보자 해갖고, 내가 이제 여기 안성에 갔어요. 토목설계소 하니까 누가 그랬더니, 같이 들어가 보자 했더니, 그러자고 그러더니, 건축가로 가는 게 아니라 개발하려고 가는 거예요. 개발하려고. 그래서 개발하려고 가서, 저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시개발과 계속 개발행위 담당자한테 가서 이거 분할을 하는데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이거. 그랬더니 아니 당연히 안 되죠. 여기 무허가 건물이 아무리 대지라도 무허가 건물이 있는 걸 누가 이걸 잘라줍니까? 무허가 건물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길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언제 건물 있는 거 잘라달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항공사진 이렇게 보시게끔 되면요. 여기 뭐, 여기에 이 집하고 이 집하고 도로를 쓰고 있잖아요. 도로 잘라달라는 거예요, 도로. 이 땅을 잘라달라는 게 아니라 뭘 잘라달라고 한다? 도로는 다 잘라줍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아, 그러면 도로를 잘라달라고 서류를 넣으셔야지. 이게 지금, 이쪽에 이걸 잘라달라고 지금 서류를 넣은 거 아닙니까? 이거 서류 다시 해줘. 도로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뒤에 있는 저기 뭐야 토목설대 얘기 들었지 했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좀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집주인이 자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땅 주인이 자르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자르는 거죠. 도로를 자르는 거기 때문에 이 도로를 쓰는 거는 이 집하고 이 집이죠. 그러니까 이 집하고 이 집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개발행위의 목적이 뭐야? 진입도로예요. 이 집 둘이서 뭐야? 진입도로니까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진입도로를 낸다고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고 땅 주인 있죠 우리. 땅 주인은 이 두 사람이 도로를 쓰겠다는 걸 사용승낙을 하는 거예요. 사용승인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아니지. 여기는 지원이 있지. 여기는 아직 지원이 없죠. 자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자르려고 하는데 안 잘라준다 그래서 내가 도로로 잘라달라는 거다 했더니 서류를 이 사람하고 넣었는데 이 사람하고 우리가 땅을 계약을 해놨거든. 계약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먼저. 근데 우리가 잔금을 받고 등기 이전을 해주려고 하면 분할해서 변주수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잘라달라고 그런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주민등록번하고 주인이 누군지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설계사무실에다가 토목설계에다가 이 사람들 저기 뭐야 인적사항하고 이 사람 인적사항을 두 개 다 줬어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개발의 허가를 신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이제 개발의 허가가 났으니까 찾아가시죠. 개발행위 허가 났습니다는 얘기는 현금 달라는 얘기죠.
네, 내가 갔죠. 갔더니 이제 어떻게 보면 허가가 났다는 허가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허가가 났으니까 이 서류를 가지고 허가증을 찾아오시게 하는 조그만 서류를 주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아요. 그럼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개발행위 허가 준공에 필요한 보면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낼 때 이행 예치금을 내죠. 이행 예치금을 내려면 84만 원을 내고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끊으면 15,000원을 내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서 가지고 오시든지 현금을 84만 원을 갖고 오든지 하라고 이제 서류가 다 있는 거를 주는 거야. 그럼 날 보고 이 서류를 가지시고 여기 우리 나가서 뒤에 올라서 뒤에 가면 4층 빌딩인데 4층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보증보험 증권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보증보험 증권을 아마 15,000원을 내고 끊어서 갖다 주면은 허가증을 줍니다. 그 허가증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하면서 그런데 본인이 안 가면 안 줄 건데요. 그러라고. 본인이 안 가면 안 줄 텐데요.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이 본인들이죠. 개발행위가 본인이죠. 나는 제3자잖아요. 땅 주인도 아니고 이런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요. 하여튼 가봅시다. 해갖고 내가 보증보험증권회사 갔습니다. 가서 그 이제 그 안성시청에서 준 서류를 내놨더니 이렇게 보더니 나한테 그 뭐야, 신분증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 주고 15,000원 달라고 그러더라고. 15,000원이라고 15,000원 내고 신분증 줬더니 이렇게 보더니 15,000원 받고 신분증 이렇게 보더니 뭐 여기 개발행위 허가 받으신 분하고 다르시네요. 여기 본인이 오셔야 돼요. 본인이 안 오면 우리 지금 그 못 해드리게끔 돼 있어요. 그들이 신분증하고 15,000원 돈을 내주더라고. 알았습니다 하고 나오면서 내가 이 여자들을 도저히 다시 데리고 올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걸 그대로 좀 어떻게 받아야 되겠는데 이행보증보험이 보험증권이 왜 필요하죠? 공사를 한다고 해놓고 안 해가지고 옆에 피해를 주게끔 되면 옆에 피해를 주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예치금이거든요. 공사를 한다고 해서 꼬불쩍거려놓고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토목공사니까 옆에 피해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피해를 주지 않게끔 마무리를 하기 위한 예치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공사를 다 끝냈죠. 그러니까 한번 해볼만 하겠다 해갖고 담당자를 찾아갔더니 그 앞에 있는 여직원이 아니 지금 담당자 저기 뭐 교육이 돼서 뭐 없대 내일이나 오셔야 된대. 그럼 책임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저기 계신 분인데 그 책임자한테 가서 얘 저기 말고 여기 좀 공사는 다 했는데 이행보증보험증권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냥 허가증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안 되게 뭐 안 되냐. 이거 허가를 냈을 때 현장도 안 가봤냐. 현장 가면 다 여기 뭐야 공사가 돼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무슨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얘기하냐 그랬더니 아 그러면은 처음서부터 공사가 다 돼 있다고 서류를 신청하지 왜 공사를 하겠다고 신청했습니까? 서류 자체가. 그럼 서류를 고쳐서 꼬내는 거야. 서류를 공사 다 됐다고 준공서류를 내는 거야. 아, 이게 말이 돼? 한도 안 하고 준공서류를 내? 허가도 안 나고 준공서류를 내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어긋장을 내는 얘기지.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좀 짜증이 나더라고. 또 기왕 오기도 싫어. 항상 아시는 게 관공서에는
어디든지 가면 감사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잘 해줘야 되는데 잘 안 할 때는 감사과하고 가서 감사과에 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럼 내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조사를 하는 거니까 이게는 정식으로 우리가 그 공무원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층에 가서 감사과를 가서 감사님 했더니 뭐 그러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다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고 했더니 담당자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아까 조금 아까 같은 사람 올라오더라고. 이제 감사 직원이 여기 뭐 와서 이렇게 따지시는데 여기 이분 말씀을 좀 다 듣고 이분 얘기할 때 말 끊지 말아요. 그랬더니 말씀하십시오. 뭐 내가 이거 공사는 다 했고 이행보 좀 보험 줄 거 이런 거 공사를 다 해야지 끝나는 거 그걸 안 할 때 쓰는 건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이 공사 다 됐다는 거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행보 좀 뭐좀 없어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얘기했죠.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이거 지금 뭐 공사를 그러면 처음부터 다 해놨다고 그러지 왜 하겠다고 했냐고.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는데 하겠다고 한 이행보증금 끊으라는 게 뭐 잘못됐냐 이런 얘기야. 공무원 얘기가 맞긴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야. 내가 이제 그때 얘기를 했죠. 여기 보면 그 서류에 여기 계신 분 여기 계신 분들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주민등록번호가 한 1위가 모르나가. 1을 못 먹으려. 내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 이행보증 보험증거 끊어야 되는 사람이 주민등록번호가 한 1을 모르 나가야 되는데 이 노인네가 15,000원짜리 이행보증 보험증거 끊으려면은 앰뷸런스 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온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감사관이 이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본인이 와야지 끊어줍니까? 그랬더니 예, 저 법이 바뀌어갖고 본인이 안 오면 안 끊어줍니다. 했더니 안 그러니까 했더니 나 이렇게 있는데 그 뒤에 감사관이 이라고 그랬던 거야. 된다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러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난 또 15,000원 안 낸다고 끝까지 한 줄 알았죠. 알았습니다. 내가 갑시다. 내가 해드릴 테니까. 내려갔더니 뭐 주민세하고 뭐 얼마 내라고 뚝 잘라주더라서 8,000원 얼마 내고 났더니 뭐야? 허가증을 주더라고요.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허가증을 받았으고 원래는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사를 하고 준공계를 넣으면은 준공이 되면은 준공이 된 걸 가지고 분할 측량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측량도 현황 측량이 있고 경계 측량이 있고 분할 측량이 있다 그랬죠.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분할 측량인데 이런 경우는 자기네들이 나와서 현황 측량을 했기 때문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분할 측량을 서로 그냥 만들어줘요. 이미 했었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내가 이제 나 이거 좀 이따가 준공 서류 넣고 저기 뭐야 분할 측량 좀 해서 잘라놔줘 하고 얘기했더니 나를 이렇게 보더니 아니 이거 이행보증보험증권 안 갖다 주고 이거 받아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갖다 주고 받아왔는데 왜? 그랬더니 우와 대단하십니다. 내가 25년 동안 토목설계사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행보증보험증권 안 끌어주고 이거 받아오는 건 내가 처음 봤습니다. 와. 현금 84만 원 예치이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거. 그 나중에 찾는 거죠. 찾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 하여튼간에 그랬더니 와 나보고 그 담당자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분할됐습니다 하고 연락이 오더라고. 분할되니까 이제 번지수 다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번지수 나왔으니까 이장한테 연락을 했죠. 이제 우리 번지수 다 나고 분할 다 됐다. 계약금 우리 잔금 받아야 되겠다 했더니 그럼 날짜 정하십시오 하더라고. 몇월 며칠 어떻냐 했더니 좋습니다. 하고 그날 가서 이제 잔금 받고 우리 서류 다 띄워주고 그리고 넘어왔던 사례인데 사실은 이거는 가운데 도로는 막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막지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도로를 이제 얼마를 이제 두 사람이 왔을 때 계약할 때 얼마를 내라고 그랬더니 이 저기 뭐야 집 주인들이 우리는 그렇게 넓은 도로 필요 없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얼마인데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했지. 그 도로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의해서 4m 도로 만들어진 거야. 그냥 아무 소리 뭐야 못하더라고. 근데 보면은 이장이 생색을 내는 게 이렇게 도로 만들 때는 보통 거래가 두세 배를 하는데 시가보다 어떻게 싸게 했잖아. 싸게. 그랬더니 아주 이장이 이 두 사람한테다가는 소리 빵빵 치고 당신네들 평생 도로 가지고 어떻게 한다? 고생했던 걸 내가 나서서 이렇게 풀어줬구나 하고 어떻게 한다? 생색을 내더라고 그때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해서 팔고 나와. 교수님, 그럼 일반 대지가 있으면 분할을 하려면 건축 행위 없이는 분할 자체가 안 됩니까? 이제 대지인 경우에는 분할이 돼요. 대지. 대지인 경우에는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네. 폭이 얼마 이상이 된다는 조건만 맞으면 대지인 경우는 해주는데 대지가 아닌 경우는 안 되죠. 나중에 보게끔 되면 이렇게 어떤다? 분할이 돼서 759 다시 이렇게 하면 759 이런 식으로 된다? 예, 분할이 됐죠, 보면.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도로를 이렇게 쓰게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다음번 물건입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판사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죠.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사님, 어떤 판사님도 우리가 청구 원인이 있고 청구 취지라는 것이 있거든요. 청구 원인,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야.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인데 판사님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법의 논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만 판결을 하시는 분이 판사님이지 막 이럴 때는 이렇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청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소액임차인보호법이 있죠. 기준권리보다 늦어도 소액임차인이 어떤다? 배당 요구를 하면은 배당을 주게끔 돼 있죠. 근데 소액임차인이 배당 요구 안 하죠. 그럼 판사님이 야, 너 돈도 없는 애가 왜 배당 요구를 안 하냐? 이거 소유자인 배당 요구하면 돼. 이건 얼른 배당 요구해라. 가르쳐주는 판사님 없죠. 다시 말하면 판사님은 내가 이러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법규에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해달라는 그 법규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해줘야 되느냐 안 되느냐만 판결을 하시지 그 외의 거는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도 법의 논리를 잘못해서 신청을 하면은 패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걸 정확하게 알고 법에 의해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토지 지분 매각이고
건물은 매각죄입니다. 여기 보면 강제경매죠. 대위로 상속을 시켰죠. 그렇죠? 전답, 그 다음에 건물은 매각죄이죠. 그러니까 대지는 문제가 없지만 전답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띄어야 되죠. 그런데 4명 중에서 4분의 3 지분 매각이죠. 4분의 3. 근데 건물 매각죄이죠. 그러면 건물이 뭐예요? 김양희로 돼 있었죠. 김양희가 이제 상속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뭐예요? 이것도 김양희거든요. 김양희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매각 제외의 토지의 4분의 3만 경매를 놓고 또 나머지 두 필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까지 띄어서 제출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농지증 띄는 거, 토지 지분, 법정 지상권에 있는 건물 매각 제외. 그러니까 쉽게 하면 크게 얘기하자면은 특수 경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2가지 정도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분, 하나는 법정 지상권에 있는 건물 매각 제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어떤다?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 당시에 2014년도에 제가 우리 이제 공투를 모집을 해서 이때는 회장도 있었고 총무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지금은 총무도 없고 회장도 없습니다. 그냥 자체들 열심히 이렇게 똑같이 뛰는 거죠. 뭐 움직이는데 이때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처음에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그 부회장쯤 총무쯤 되는 여자 총무가 경정이라 총무 되는 분이 이제 먼저 오셨는데 이 당시에 저한테다가 이 경매를 듣는 사람들은 초보자는 경매를 이런 특수 경매 못 들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경매 기회에 한 4, 5년 정도는 해서 낙찰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 특수 경매를 이제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파트나 뭐 이런 것이 쉽게 낙찰을 못하고 가격이 높아지고 경쟁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온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다가 이거 돈 되니까 이거 낙찰 받아. 추천 물건 하나 냈는데 안 들어가니까 들어가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은 법정 지상권에 있는 건물이 있는 데다가 4분의 3 지분이니까 매각제이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이렇게 찌들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들어왔어. 근데 내 얼굴 한번 보더니 난 들어가. 저는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자기 이제 채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나는 지금 무슨 물건 갖고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교수님이 그렇게 자신이 있다 그러면 돈 제가 댈게요. 그 대신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낙찰 받고 나면 뒷마무리를 교수님이 다 해주시는 조건, 돈은 내가 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한번 할 테니까 입찰 들어가자. 오케이. 그럼 제가 돈 낼게요. 그럼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교수님, 근데 저는 여태까지 경매를 많이 해봤지만은 경매에서 괜히 떨어지고 그러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전 가격을 넘겨서 반드시 낙찰 받으십시오. 알았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1800까지 떨어졌죠. 먼저 가격이 2200이었었죠. 2315만 원을 썼어요. 먼저 가격을, 문저가격을 썼어도 이제 52%야. 전 가격을 썼어도. 52% 떠서 했더니 반도공찰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런 물건을 별로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하는 것도 또 법정 지상권에 있는 데다가 땅이 지분이 4분의 3에다가 농지증까지 띄어야 되는 물건이다 보니까 아주 껄끄러운 물건이거든요.
낙찰 받았어요, 이제. 근데 내가 다 해주는 조건입니다. 이제 내가 그 사람 이름으로 위임장을 가지고서 낙찰 받았어. 낙찰 받았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농지증 떼야 되죠. 그 이제 농지증을 띄려고 이제 낙찰을 받고 나서 그 옥산 면사무소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농지 담당자한테다가 여기 있는 이게 농지증을 띄러 왔다. 이거 경매를 낙찰 받은 사람한테 농지증 띄러 왔다. 그랬더니 저기 영농 계획서 쓰고 뭐 신청하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청하면서 죄송하지만 제가 서울에서 사는데 여기 오기가 좀 힘이 들으니까 원래 4일이거든요. 3일 만에 조금 해주시면 내가 그날 여기 올 일이 있으니까 온 김에 내가 눈치증을 좀 찾아가려고 하니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날 쳐다보더니 알았습니다. 그럼 그러십시다. 그러시다면은 저거 지금 나가보십시다. 하고 날 보고 따라 나오라고. 그래서 날 타고 타세요 그랬더니 이 땅으로 이제 보러 가는 거예요, 여기. 근데 하지만 그 농지증을 해주려면 담당자 반드시 현장을 가서 보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돼 있나 안 돼 있나 보고 그걸 보고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나보고 같이 타자고. 그때 보면. 가서 봤더니 여기 보면 자 보십시오. 요거는 대지입니다. 요거는 답이고 요건 전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 필지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집이 있죠. 요건 대지예요, 여기. 요거 있죠, 요거는 뭐예요? 요 옆에 이제 답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전이에요. 이렇게 해서 두 필지 있는 겁니다. 그게 요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뭐냐면 그 비료 담는 거예요, 비료.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보더니 아무 문제 없네요. 알았어요. 내일 모레 오시면은 저기 아무 때나 오셔도 됩니다. 나 없어도 달라 그러시면은 해드리도록 만들어 놓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러는데 가장 중요한 거 보면 그래서 그 담당자 같이 와보자 그래서 왔거든요. 내가 여기 현장 답사를 먼저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이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빈 집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있어도 빈 집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법정지상권이 있죠. 근데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내가 너 철거하고 나가라면 나 지료 내놓을게 그러면 되죠. 그러면 빈 집에다가 지료 내릴 사람이 있어요? 빈 집에 지료를 내면서 빈 집으로 두면서 지료 낼 사람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있어도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한다?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정지상권이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제일 먼저 거주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보는데 거주자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담당자가 와서 보고 가자고 했기 때문에 왔더니 여기 앞에 여기 요만큼에 여기에 트럭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트럭이 앞에 여기 대문이거든요. 트럭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 나는 담당 그 농지증 담당자가 그렇게 해서 가서 해주겠습니다 해서 예 알았습니다 감사하고 얘기해놓고 여기 누가 사람이 살고 있나? 이 생각이 들어서 얼른 차를 몰고 다시 왔더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차를 세우고 여기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두드렸더니 안에서 웬 노인네가 문 안 잠궜으니까 밀고 들어와! 그러더라고요. 들어갔더니 진짜 한 80대 된 노인네가 거기서 전기굴 하나 해놓고 그 옆에서 라면 같은 걸 하나 끓여서 드시고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죠, 내가. 아니, 아저씨 여기 어떻게 있어요? 왜? 자네 뭔데? 딱 낙찰 받았어요. 아저씨 나가셔야 되는데. 아저씨 언제부터 계세요? 나? 나 옛날부터 있던데. 뭐 옛날부터 내가 며칠 전인데 아무도 없던데.
아무도 없다고? 아니야, 나 옛날부터 있는데, 그 뭐야, 감기가 뭔가 걸려가지고, 그 보건소에 갔더니, 아이고, 당신 지금 입원해야 된다 그래서 한 열흘 입원했다가, 그저께 다 낫다 그래서 퇴원해갖고 온 거야. 그 영감이 살고 있는데 나는 그 몰랐던 거야.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법정지상권이 있고, 이런 거주자가 있을 때는, 나 뭐 돈 땅값이 별로 비싸지 않잖아요. 기준 내봐야, 나 뭐 한 달에 한 4, 5만 원 내면서 나 버티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거시적 큰 거는 거 진짜. 나가야 돼. 그랬더니, 못 나가. 왜 못 나가요? 나 이 건물 주인한테다가 나 죽을 때까지 살아도 좋다고 해갖고 나 30만 원 주고 내가 사는 거야. 못 나가. 그래요? 건물 주인 누군데요? 이제 그 오산에 살아. 오산에요? 전화번호 몇 번인데, 전화번호 몰라. 하여튼 간에 난 못 나가. 참 내가 이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야 된다 그러고 이제 온 거야.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우리 여직원이 교수님 아침에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 좀 해달라고요. 그래? 어딘데?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전화했더니 부여에 있는 장애인협회 회장인데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이동규라는 사람을 내가 뒤에서 후원을 해주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돈이 한 개도 없고 갈 데도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내보낼 때 이사비용 좀 줘서 내보내세요. 안 그래도 그 사람 얘기 안 해도 이거는 이사를 할 때 내보낼 때 돈을 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끊었습니다.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여기 사람이 살고 있죠. 그러면 건물 주인이 법정상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지 대개 건물 보면은 자기가 땅만 건물 낙찰만 받았는데도 건물도 같이 낙찰 받은지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내가 제일 먼저 그것이 벌써 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을 보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김중환, 김순애, 김중철, 김중덕 이렇게 있죠. 김중환이가 오산에 살고 64년생이죠. 이 사람이 형 노릇을 김순애는 바로 동생이죠. 김중철이는 67년생이고 김중덕이가 74년생이죠. 근데 오산에 있는 사람한테 30만 원을 줬다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오산에를 갔어요. 이 집에. 올라오면서 갔더니 한 4, 5시 됐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다가 현관문에다가 필요합니다. 낙찰 받은 사람이다. 전화연락 바랍니다. 붙여놓고 올라오는 중이에요. 올라서 서울을 다 와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하는데 한참 취한 목소리야. 여보세요? 수암리 낙찰 받은 사람이라고요? 수암리 낙찰 받았으면 가져가면 되지. 뭐 좋은 일도 아닌데 하나를 해달라 말라 말이야? 완전 얼큰하게 취한 목소리예요. 내가 그 말만 딱 들어보니까 이미 이 사람은 땅만 낙찰을 받았는데도 건물도 다 받은 줄 알아요. 그리고 법정상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관심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 나는 이미 그 정보는 다 빼렸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아이고
약주를 많이 드셨네요. 나중에 깨고 나면 다시 한번 얘기하시자. 그래서 얼른 전화 끊어버리고 말고 더 이상 내가 뭐 판단하기에는 법정 비상권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는 김중환, 김순애, 김중철이는 그래서 한번 샀는데 안 산 게 뭐예요? 김중덕이 지분이죠. 그러니까 김중덕이 양천구 중앙역이다 보니까 양천구에 어떡한다? 또 그날 밤에 또 찾아간 거예요. 막 올라오면서 오산에 들렸다가 여기 또 간 거예요. 가서 이제 한 8시쯤 되다 보니까 밤에 되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지 못하겠길래 우리 이제 여직원을 시켜서 나 대신 어떤다? 들어가서 얘기 좀 해라. 땅을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만 얘기하고 한다고만 얘기하면 전화번호만 알아. 기다렸더니 한 30분 기다렸더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지금 밥을 먹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잠깐 기다려서 얘기합시다 그러더래. 땅을 낙찰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10분 있다가 오더니 그러면 어떻게 하시자는 얘기입니까? 이길래 4분의 3 지분 우리가 샀는데 4분의 1 지분을 내가 판다 그러면 팔려고 그런다. 만약에 팔 마음이 있으시다면은 전화번호만 오늘 서로 알고 나중에 전화 연락을 해서 만나서 계약을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에 여기 있는 김중덕의 와이프가 이 시집장이죠. 시집장이잖아. 시아버지 돌아가셔갖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이 상속을 받아갖고 아버지가 돈을 땅도 상속을 받았지만은 빚도 상속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김중덕이는 빚을 갚았잖아. 그래서 김중덕이 지분은 안 나오고 김중환, 김순애, 김중철이 지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중덕이는 빚을 갚으니까 돈이 나는 거야. 몇백만 원이. 그러다 보니까 김중덕의 와이프의 입장에서 보면은 별로 이게 상대하고 싶지 않은 땅이고 여기에 보면 남편의 그 누나하고 남편의 형들하고도 이 돈도 없는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뭐야? 우리 그 땅 필요 없어요. 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얼른 전화번호만 합자고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이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신발을 신는데 김중덕이 부인이 잠깐만요. 우리 남편은 일을 하러 들어가면 핸드폰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전화해서 안 받으면 제 전화로 하십시오 하고 전화번호 하나 더 적어줘서 전화번호를 2개를 적어갖고 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큰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전화를 했죠. 일주일 후에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고 팔고 사는 거죠. 내가 그 일주일 안에 서로 어떤다? 땅 가격이 얼마 가는가를 조사를 하고 만나자. 내가 일주일 후에 한 7시쯤 가서 그 커피숍에서 근처 커피숍에서 전화하겠다 그랬더니 그러십시다 해갖고 일주일 후에 커피숍을 갔습니다. 전화했더니 부부가 나왔어. 부여 땅은 평당 20만 원 정도는 갑니다. 최소가 20만 원 가고 비싸면 한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가는데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가는 땅은 드물고 기본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간다고 보면 맞아요. 저는 기본이 20만 원 간다고 하는 거 한 2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간다는 땅을 알거든요. 근데 가격 자체는 제가 보면 294평인데 우리가 2,300원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한 8만 원꼴, 7만 8천 원꼴에 받은 거예요.
한 6만 원에 받을 수 있는 거를 곱게 써서 7만 8천 원권에 받았거든요. 그리고 보게끔 된 우리가 294평이거든요. 전부 다 합치면 이게 300 몇십 평이에요. 그래서 300만 한 50분 되다 보니까 걔 지분이 한 98평쯤 돼요. 근데 내가 제일 먼저 알고 싶은 것이 걔가 이 땅 가격을 알고 나온다 싶어서 보니까 제가 이제 가격을 먼저 얘기해야 되잖아. 내가 뭐 땅값 조사해봤습니다 물어볼 수는 없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옥삼면 수암리 근처에 땅값이 한 10만 원 같더군요. 20만 원 간데 내가 10만 원 가더군요. 근데 사장님 땅이 98평이니까 100평을 그냥 자꾸 계산하면은 제가 8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평을 잡고 10만 원은 가더구만요. 100평을 잡고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한 10만 원 가더구만요. 근데 198평이니까 100평을 잡고 제가 800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이놈이 오늘은 아니 평당 10만 원이면은 10만 원을 주에 800입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때 내가 얘가 자기 땅 팔러 나오면서도 자기 땅이 얼마 가는지 안 알아보려고 나왔다는 난 바로 아는 거야. 그럼 이제는 많이 주면 1000만 원이고 적게 주면 800만 원이에요. 차이가 딱 그거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얘기했죠. 당신이 1000만 원을 달래면은 1000만 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봤더니 영감님이 하는 것이래요. 1000만 원을 드리냐면 일반 매매 가격으로 사는 거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영감님을 당신이 내보내 주시면 내가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영감님을 내가 내보내야 된다 그러면은 경매가로 7만 8천 원 주고 받았는데 7만 원 시켜서 800만 원 드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 여자가 절망편 들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도 1000만 원 아니면 못 팔겠습니다. 나는 이미 다 봤죠. 팔겠다는 의지를. 그래요? 그러면 오늘 계약은 없었던 일로 하고 제가 정식으로 소송을 할 테니까 저도 이게 너무 비싸게 잘못 받았다고 후회를 하고 있는데 잘 됐네요. 뭐. 그럼 나중에 소송을 할 테니까 어떻게 법정에서 만나서 해결하든지 해줍시다. 오늘 안 되겠네요. 제가 법정은 딱 풀렸죠.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800만 원이 자다가 생기는 돈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뭐 200만 원 사이에 밀고 땡기면서 그게 깨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가 여보 팔아 팔아. 그러니까 남자가 있다가 팔기는 싫은데 나는 팔기 싫은데 와이프가 팔라고 하니까 팔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럼 800만 원은 금이 그다지 많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일시불로 하겠습니다. 일시불로 할 테니까 저희가 정하는 법무사가 아마 당신한테 전화를 할 겁니다. 서류를 뭐뭐뭐 가지고 며칠 날 어디로 오라고. 그러면
그때 그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일시불로 800만 원 양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했더니 좋습니다. 해준 거죠. 그러다가 법무사한테 얘기했죠. 이 땅을 내가 마저 살라니까 서류가 뭐뭐 필요한지 전화를 해서 그 법무사 사무실로 며칠 날 몇 시까지 갖고 오게끔 얘기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얘기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갔죠. 그랬더니 이제 시간이 되니까 딱 들어오더라고. 서류 갖고 오셨습니까? 했더니 예 하고 꺼내더라고. 그걸 갖고 내가 서류 저기 뭐 법무사님 드리십시오. 내가 볼 게 없죠. 법무사 드십시오. 했더니 법무사가 받았어. 나는 법무사한테 물어봤죠. 돈 드려도 됩니까? 그랬더니 솔직히 보더니 예 드려도 됩니다. 오케이. 내가 안주문해서 이제 봉투에다 800만 원 넣었던 거 된다? 그렇게 된다? 꺼냈죠. 여태까지 말 한마디 안 했었습니다. 돈은 꺼내놨습니다. 앞에다가 꺼내놓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허물고 이걸 새로 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당신 아버지 이름으로 건물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건물 허물고 나면은 또 당신이 나보고 우리 아버지 건물 왜 허물었느냐고 건물값 물어달라 그러면 제가 입장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약서에 그 법무사가 계약서를 다 썼단 말이에요. 계약서의 특이한 사항에 맨 밑에다가 건물도 매각에 포함한다 한 거를 든다. 특이하게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잠깐 당황을 하더라고. 그랬더니 저도 권한이 4분의 1밖에 없으니까 그 건물에 4분의 1은 포함한다고 든다? 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건물까지 다 같이 낙찰받은 줄.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만 해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끝내놓고 난 겁니다. 자, 땅 마저 다 샀죠. 국민주택자한테 팔아달라고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국민주택자가 갔다 오더니 교수님 나 거기 못 팔아요. 왜? 그랬더니 거기 뭔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내가 갔더니 왜 왔냐고 그래서 이게 땅 팔라고 왔다 했더니 소리를 질러요. 아이고 그 노인이 있으면 못 팔아요. 그 한 500원 주셔놓고 내보내세요. 뭐 어떻게 팔아요? 그때서야 또 내가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영감이 있었지. 200만 원을 100만 원치로 찾아가지고 50만 원씩 나눠서 안 먹어갖고 내일만 가가지고 나가세요. 못 나가. 이 사병이라도 좀 줘야지. 나가서 알았어 50만 원 줄게. 50만 원 끌었단 말이야. 그딴 소리 택tum 소리 말대지 마. 다시 한번 더 끌었고 한 30분 하다가 알았어 100만 원. 택tum 하지 마. 100만 원 갖고 어디 가. 또 30분 더 끌다가 50만 원 더 끌었어. 150. 안 돼. 그거 갖고 못 나가. 알았어 200. 오케이. 200 주고 나갈게. 알았어요. 그러면 200 주고 나갈 때 오늘 내가 계약금 20만 원 드리고 나간다고 하는 날 미리 연락하면은 나가는 거 보면서 내가 200 줄게 그랬더니 아니야. 200원을 다 주고 가야지 내가 그 돈 갖고 나갈 때 알아보지. 지금 20만 원 주면 난 못 나가.
가격은 합의가 됐는데 돈 주는 시점에서 나온 문제. 난 도저히 그 현금을 믿을 수가 없어. 아까 내가 추천 몇 번은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200을 먼저 줬거든요. 이 영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갖고 200만 원 줬는데 안 나간다면 어떡할까? 너 못해 그랬더니 나도 못해. 그리고 이제 그날 협정은 깨진 거야. 집에 와서 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고민되는 거야. 이거 못해. 생각이 나는 거야. 왜 장애인협회 회장이 자기가 뒤를 봐주고 있는 사람인데 뭐 이사 비용 좀 주라고 했잖아. 장애인협회 전화가 왔어. 회장님, 그랬더니 제가 회장님 좀 뵈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랬더니 어디로 와? 어디 몇 번 지고 어디로 와? 그럼 돼. 그럼 갔어요. 갔더니 자기가 장애인협회 회장이라고 그래서 진짜 장애인협회 회장인 줄 알았더니 장애인 건물이 있고 장애인 회장은 그 앞에 있고 그 옆에 다른 건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장애인협회 회장은 회장인데 무슨 현장이냐면은 앞을 못 보는 장애인 맹인 장애인협회 회장이야. 그러니까 큰 장애인협회 회장이 아니라 그 옆에 따로 맹인 장애인협회가 따로 있더라고. 그러니까 맹인 장애인협회 회장이더라고. 내가 이렇게 갔더니 이제 맹인 장애인협회 누구누가 그래? 누구누구인데 내가 거쳐갔던 누구누구입니다. 그래 어떻게 좀 그래서 내가 얘기를 그 사람도 회장님께서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왔는데 제가 이렇게 20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20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200만 원씩이나요? 예. 근데 어떻게 좀 그분이 좀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이리 왔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제가 전화할게요. 동기냐? 지금 교수님이 200만 원 갖고 오셨대. 너 어딨어? 빨리 집으로 들어와. 이 교수님 바빠서 너 지금 바로 못 들어오면 바로 탈신데 빨리 들어와. 그러더니 나보고 그러는 거야. 이건 착각하는 거야. 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회장들도 나 나갈 준비 좀 해 하고 딱 얘기를 하니까 금방 저기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2명이 딱 달라붙어서 한 명은 스타일에서 차를 몰고 오고 한 명은 옆에서 안 내려가더라고. 딱 태우더니 나보고 뒷자로 오라. 그래서 그 차는 앞에 가고 난 뒷자로 가갖고 아까 그 앞에 차를 2대를 다 세운 거야. 그 안에는 이제 화물차가 있고. 그러니까 딱 도착하니까 이제 난 차를 세우고 스타렉스에 앞에 이제 운전하는 여자가 있고 그 스타렉스 안을 의자로 서로 마주보게 했었어. 마주보게 한 왼쪽에 내 맞은편 쪽에는 그 시각장애인을 협회인을 안내하는 그 요양보호사가 있고 맞은편에 내가 있고 내 옆에 시각장애인 회장님이 이제 앉아 있는 거야. 그래놓고 빨리 나와봐.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내 앞에 앉은 거야. 그러니까 넷이서 딱 앉은 겁니다. 그때 내가 200만 원을 그 요양 보호사한테다가 200만 원 씌워버립시오. 딱 지금 200만 원 맞습니다. 그러길래 내가 잠깐만 여기 사인 좀 해주십시오. 내가 이걸 준비해가지고 간 거예요. 하부이서 이동규, 하부인 이종실, 이 본인 옥산면 수암리의 건물에 거주하고 있으나 8월 30일까지 이사 나가기로 합의하고 합의금을 수령했음을 확인합니다.
합의금 150만 원 정도. 왜? 14년 7월 30일 해갖고 여기 어떻게 한다? 시각장애인협회 지회장 김문수, 옥산면 사회복지사 김현주 이렇게 돼 있죠. 요 보증인 해갖고 요거는 그 김현주라는 애가 이거 어떻게 한다? 다 쓴 거예요. 다 쓰고 이거를 시각장애인협회에다가 읽어주는 거야. 오케이 하니까 그 김현주가 이게 회장한테다가 이 받쳐준다 이거 사인하셨죠 그랬더니 사인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돈을 어떻게 한다? 다 줬어 이제. 나는 200만 원 줬더니 150만 원 깎았었네. 그때 200만 원 가져갔다가 하여튼 이렇게 본 거예요. 예. 자, 끝났죠? 이사 가 안 가요? 안 가? 추석금 가겠대. 그럼 추석 때까지 기다려야지. 가 안 가? 또 안 가. 10월 말일까지 가겠대. 10월 말일까지 가 안 가? 또 안 가죠. 11월 달까지 가겠대. 11월 때는 가 안 가? 내가 이제 여기 시각장애인협회 전화했죠. 회장님, 그때 저하고 같이 해서 이게 뭐야? 150만 원 주고 나가기로 합의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쁜다고 뭐 추석 지나면 나간다 그러더니 10월 달 지나면 나간다 그러더니 지금 11월 달 지났는데 아직도 안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이 시각장애인협회 회장님, 정규가 아직도 안 나가고 있다고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있었더니 전화가 왔어. 이동규한테서. 나 지금 이사 나가는데 대문 열쇠 우체통에다 넣어놓고 가는 거야. 아니 그런 집에 대문에 열쇠가 뭐가 필요해요? 자기가 어떻게 한다? 이사 간다는 얘기지. 이사 간다는 얘기죠. 가장 어려운 것이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노숙자 정도쯤 되는 사람이 이런 집에서 살고 있을 때는 이거 500만 원 정도는 줄 생각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정 상권이 있는 건 안 무서운데 이런 분이 있는 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할 때 저는 항상 집이 비어 있는지 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고 집과 아무 관계없는 제3자가 있을 때는 충분하게 명도하려고 할 때는 이런 정도쯤 돈이 들어간다는 거는 판단하고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경우에 제가 상당히 지금 조심하는 건데 이때도 제가 시각장애인협회 회장이 전화로 왔었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이용했으니까 내보냈지 만약에 이 경우에 이분하고 연락이 없었다 그러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한 300이나 들고 가서 오케이 지금 나간다면 그냥 1100 줄게 차라리 이렇게 이지 미리 돈을 주고 할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 교수님, 남의 빈집에 노숙자 같은 사람이 무단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어도 힘드네요. 그렇죠. 그게 재밌는 거예요. 차라리 건물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살 때는 해결이 되는데 노숙자쯤 되는 정도 되는 사람이 그런 데 가서 그냥 무단으로 있는 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는 현금 박치기 안 하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번에는 오늘은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소송을 하지 않고 협상을 한 거거든요. 다음번에는 소송을 일단 집어넣는 거예요. 소송을 집어넣어서 재판까지 가는 것이 있고 소송을 집어넣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소송 온 걸 가지고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뭐냐면은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판사님한테 가서 조정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조정으로 가격을 결정해줘가지고 한 것이 있고, 요 다음에는 소송만 하니까 협정한 거예요. 요 그 다음에는 판사님이 조정으로 가격을 결정해줘가지고 합의 본 거. 그러니까 그렇게 맨 처음에는 기분으로 한 것이 있고, 기분으로 그냥 협상으로 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소송하지 않고 협상이 된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소송을 해서 협상한 것이 있고, 네 번째는 소송을 해갖고 가격을 판사님이 결정해서 합의 본 게 있고, 이렇게 1, 2, 3, 4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인 거죠. 다음 번째는, 세 번째는 소송을 했을 때에 어떤 식으로 되는지, 네 번째는 조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자기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 뭐라 그러죠? 취득시효로 있어서 난 못 나간다, 못 준다, 뭐 이렇게 했던 사례, 이렇게 특별한 사례가 있는 걸 가지고 이 설명이 드는데, 제2 소득연맹 강의를 다 정확하게 인지를 하신 분들은 제가 추천 물건을 이렇게 해주는 게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강의 듣고는 이게 어떻게 내가 이걸 낙찰을 받았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런 정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먼저 번에 교수님이 강의했던 것이 이런데, 이것이 그런 사례하고 비슷한 거로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